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한 주가 지나 스왈로스가 74번째 에피소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박진혁이고요. 패널분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한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돌아온 탐태식, 어빙신 등의 소식을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돌아오면서 청취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나가는 날짜가 공교롭게도 설날 당일인데,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다뤄볼 것 같나요? 요즘 네, 또 이제 올림픽이 화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올림픽이 개막까지 3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설 특집이자 스왈로스 74번째 에피소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슈 총정리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우선 간단하게 중국의 올림픽 유치 과정 및 대회 진행 등을 소개하고 패널분들과 크게 4가지 이슈를 오늘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는 제24회 동계올림픽입니다. 장자커우에서는 빙상 종목이, 옌칭에서는 설상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 베이징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4표 차이로 꺾고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14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사상 최초로 동계 및 하계올림픽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됐습니다. 한편 2018 평창,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중국의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4년간 아시아 국가가 3연속으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큰 틀에서는 15개 종목, 세부 종목까지 하면 총 10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고요. 우리 선수들은 총 13개의 종목에 출전합니다. 한편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홍콩과 대만을 향한 중국의 억압,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무책임에 대한 반대 행위로 미국을 시작으로 서방권과 그 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정상들이 해당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 등을 일체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 대규모 외교적 보이콧 이슈입니다. 네, 우선 방금 진혁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신장 위구르에서 나온 성폭행, 고문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콧 선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올림픽 자체를 참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상들이 올림픽 축하를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장이 더 커지게 된 것은 중국의 언론 매체 황구시보의 편집장이 보이콧에 대해 보복 의사를 밝히면서 더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을 정치적인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과 영국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도 이러한 보이콧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아무래도 정치와는 조금 연결되지 않아야 할 전 세계 축제의 장인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류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이콧을 막 좋게 보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 이후로 중국산 코로나 백신들이 델타 변이의 예방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보이콧 결의안을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면서 보이콧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고요. 결국 작년 11월에 미국과 영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어서 덴마크, 벨기에, 독일 등의 유럽 다수 국가와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그리고 캐나다, 알바니아 등 현재까지 13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동조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듯한데요.
이 중에서 특히 호주의 경우엔 중국과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콧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하면서 중국과의 적대 관계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도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보이콧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이런 나라들과 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보이콧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또 참석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코로나 때문인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참여 자체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의견일까요? 네,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 대신에 우리 측에서는 이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으로서 올림픽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대표단과 별개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의식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공식 대표단장은 장관급으로 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별도의 고위 인사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전통의 동맹국 미국과 최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국 사이에서 정말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진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 대통령 역시도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이 외교 안보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경제적 측면 등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한국이 아무래도 2018년 평창올림픽의 주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난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콧은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추측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종전선언과도 연계가 되는데 북한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을 빌미로 2020 도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 제재로 인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말한 베이징 종전선언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주는 큰 의미 중 하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북한이 이제 거의 일주일에 2번꼴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거의 최근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코로나19 이슈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와 중국이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선수단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훈련했는데요. 올림픽을 3일 앞둔 현재 걸리면 끝이다라는 말이 돈다고 하죠. 채용 씨? 맞습니다. 사실 2021 도쿄올림픽 이후 오랜만에 열린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 도쿄와 같게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4년 혹은 그 이상을 피땀 흘려온 선수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도쿄보다도 심각한 것이 이제 진혁 씨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염성 면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막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의 취지인 축제장이 아닌 정말 얼어붙고 있는 그냥 동계 그 자체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우리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2개월 가까이 훈련 및 경기만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진천 선수촌 내에서는 수도승과 같은 생활이라는 인터뷰까지 나왔을 정도로 선수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 감염은 선수 입장에서 최악 오브 최악이잖아요. 음. 현재는 특히 세계 모든 곳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들 꿈의 무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방역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선수들 입장에선 코로나 걸리는 상황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참가 금지가 내려지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상황을 보면 코로나 감염자는 우선 경기 참여가 되지 않고요.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중국 입국 후에 최소 5차례 이상의 음성 판정 결과를 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겐 사실상 확진 판정이 선수 생활 마감이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선수들은 중국 출국 전 PCR 검사를 2차례 받아서 2차례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베이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엔 결단식에 참여했던 외부인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며 즉시 전원이 검사를 2차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유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이제 도쿄올림픽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올림픽인데요. 지난 도쿄 사례만 봐도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 이외에 이제 경기장과 숙소만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피로감과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수들이 적지 않아 힘들 것 같은데 부디 코로나19에 대해서 건강 관리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부터는 우리 대표팀 관련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선수단이 출전하는 종목 가운데 가장 이슈가 많았던 쇼트트랙 종목 관련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임효준 선수부터 심석희 선수까지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슈가 많았던 건 심석희 선수였겠죠. 빙상 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여자 쇼트트랙을 책임졌던 선수인데요.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지만 이게 알고 보니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그리고 코치들과 내부 불화가 있었고 코치 중 조항민과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부 보도가 나왔으며 팀 내부 불화 및 뒷담화가 있었다고 확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같은 팀 선수인 최민정 선수에게 브래디 버리를 만들자라는 내용의 승부 조작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여론은 나락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래디 버리를 만들자는 내용은 브래디 버리는 앞 선수들이 다 넘어지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민정 선수를 밀어버리자라는 얘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최민정 선수를 밀면서 서로 같이 떨어진 전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국대로 나올 수 있는 깜냥을 가진 선수인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게 악질인 게 사건이 터지고 나자 심석희가 최민정 선수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면서 사과를 받아달라고 강요한 바가 확인이 되었고요. 최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훈련하는 것 자체도 향후 유사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일단 못 나오게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빙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을 내렸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 2개월이 심각한 수준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2개월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과 겹치게 해놨기 때문에 대회를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석희 선수 이 논란이 가중되는 행동을 했죠. 처분이 과하다면서 이제 재검토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기각을 당하면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현실입니다. 그렇죠. 최민정 선수가 확실히 이제 마음을 잘 추스려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혁 씨가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임효준 선수도 약간은 이슈가 됐었죠.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해지긴 했지만 한창 심석희 선수만큼 뜨겁게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온 남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19년도 6월에 체력 훈련을 하다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리면서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제가 알기로 그 암벽 클라이밍 하는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아니죠. 이 범죄 같은 이 행위를. 근데 정말 이런 행위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철이 없고 그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 장난인데 이거를 이제 성인 남성이 심지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훈련 중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 밖의 일이어서 조금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를 봤을 때. 사실상 대놓고 괴롭힘이죠. 맞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사실 기사 처음 봤을 땐 진짜 믿기지가 않았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어린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라는 이유를 들며 중국으로 귀화를 선택합니다.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 결과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국으로 이민을 간 것과 국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린 징계는 1년 자격정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취합했을 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죠. 여론이 정말 쓰레기 같은 상황에서 많은 욕과 관심을 받던 선수였습니다만 결국엔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중국인이 된 임효준 선수가 이제 중국어로 하자면 린 샤오진 선수인데요. 린 네. 샤오진 선수는 이제 이번 동계올림픽엔 나서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멍청하게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을 저지른 대가인데요. 올림픽 규정상 3년 이내 귀화한 선수는 그 나라 국적으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점이 아니어도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최근 열린 중국 국대 선발전에서 올림픽 참여와 별개로 자신의 실력 체크를 위해서 참여를 했지만 3위 이내에도 들지 못하면서 사실상 3등까지 국대 자격을 주어주는 쇼트트랙에 참여조차도 못하게 되는 입국 컷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업보를 쌓은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작년 동계올림픽 같은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이번 올림픽에는 참여도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사실 쇼트트랙 하면 전통의 효자 종목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좋지는 못한 이 상황을 극복해서 역시 효자구나 이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쇼트트랙이 워낙 잘 알려진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이지만 앞서 언급했던 논란과 이제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 그리고 개최국 중국의 텃세 등으로 이번 대회에서 전망이 이전에 비해서는 밝지만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른 어떤 종목보다 메달 가능성이 높고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강한 멘탈을 믿고 멋진 레이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슈인데요. 지난 5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30일을 앞두고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언급한 대회 목표 성적에 대해 선수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상이몽 출사표로 이슈가 됐죠. 성원 씨? 네, 맞습니다. 우선 1월 5일에 진행됐던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한 개에서 2개, 그리고 종합 15위라고 하면서 성적에 대한 소박한 의지를 내세웠는데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설정한 목표와 상관없이 나만의 목표가 있다며 더 큰 목표와 의지를 표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기흥 회장이 말한 목표가 적당한 목표일지라도 선수들은 아무래도 금메달을 딸 각오로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다소 힘 빠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채영 씨가 말씀하신 임효준 선수와 신석희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겹쳐졌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런 선수들의 영향 없이도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좋은 결실을 거둬서 그런 선수들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활약을 보여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대표팀의 동계올림픽 성적표를 들춰보자면 2018 평창에서 금메달 5개, 그리고 소치에서 금메달 3개, 밴쿠버에서 6개, 그리고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땄기 때문에
금메달 1개에서 2개는 최근 성적과 비교했을 때 조금 저조한 예상 성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목표 성적 발표 이후 한 네티즌은 오히려 목표를 너무 높게 부르면 약간 선수들도 그렇고 보는 우리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텐데 차라리 낮게 잡으면서 선수들이 약간 자극을 받거나 목표 개수보다 더 따면 얘기거리도 생기고 더 좋을 수 있을 테니까 의도한 게 아닌가?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는 한편으로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금메달이 우리 선수들의 뭐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후회 없는 레이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막을 3일 앞둔 베이징 올림픽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후회 없이 마음껏 경기를 즐기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 특집이자 74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 받으세요.